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이 이번 불법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다음날 JTBC는 단독 검찰에서도 올 거야 지원해줘 여인형 성관이 작전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군인도 연루됐고 경찰도 연루되는 판국에 도대체 연루된 검사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지요? 황희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과 검찰 수뇌부의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사장급 간부 비상 소집을 했다. 미리 계엄 선포를 알았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과 비슷한 시점이다. 그런데 검찰총장 주재의 검사장 등 검찰 주요 간부회의에서는 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는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언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두가 침묵을 유지할 수가 없다. 검찰총장과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않았는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미리 용산에 불려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윤석열의 자기 식구인 검찰의 주요 간부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리가 없고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지시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 거센 파장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불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 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세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제는 내란 사건 공조 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법 수사와 위법 기소로 12.3 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땅속에 파묻고 덮으려는 것입니까? 검찰 특수부는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사건에 어떻게 공조했는지 수사를 받으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 그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 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 세력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김용현, 박한수,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은 법이 정한 수사 관할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수사 관할권과 적법 절차가 유린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증거는 법정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리적으로 배제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최종 판결마저도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내용상 명백한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불법 수사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는 기막힌 상황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강원랜드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확인했듯이 권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빚어진 결과는 오로지 범죄자에게 득이 될 뿐 국민을 기만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수사 관할권을 무시한 수사로 윤석열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얽혀있는 거대한 흑막 아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이들이 대표 선수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박세현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은 국민의 무관심을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의와 몰상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지요. 정청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제목, 법원, 경찰, 대통령 안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뭐 기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나 처음 들어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기각 사유래요. 이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로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장님? 아니, 이번에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법원 판결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판결했다고 그 판결한 김동연 판사를 잡아서 족치겠다. 체포해서 지하 벙커에서 때리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분노와 수모를 겪어놓고 그것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기각하면 도대체 법원은 어떨 때 그러면 영장 발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판기처럼 검사가 영장 신청하면 쪽쪽 잘 내주더니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그래서 안가에 폐쇄로 이런 거 좀 보겠다는데 이걸 못 보게 합니까? 법원이 왜 이래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하기 3시간 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걸 수사하겠다는데.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참 국민들이 생각해보면 법원 생각하면 이럴 때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어째 이래요?
처장님, 예, 처장님도 판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시고. 그렇습니다. 왜 이럽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제가 행정처장 입장에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판사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과연 CCTV에 누가 잡혔길래 법원은 이를 기각했을까요? 자, 이러니 믿을 건 오직 이재명의 민주당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줍시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